고양시가 김성애입니다.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차장 지금 뭐 사표를 내는 게 자녀의 의지라고 말하는데 모든 국민이 분노할 만한 얘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했는지 지금 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표를 받는다 맞는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후보자님 이런 경우에는 사표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사실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그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나 또는 본인 가족이 그 행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관위는 직무 배제라는 아주 희한한 정책을 펴서 한 6개월 있다가 또 뭐 잦아들면 다시 복직을 시키려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국가공무원법 제45조 3의 1항을 보면요. 공무원 채용과 관련돼서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공무원 규칙에도 제가 찾아보니까요. 채용 비리 사실이 법원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즉 이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 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 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발견한 것이 확인되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표를 받을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그 45조의 3 지금 채용 취소에 대한 규정이 시행 이후에 채용된 자에 한하여 실시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걸 다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연루된 10명의 그 비리 채용자 그 자녀에 대해서 보니까 한 명만 그 법 이후에 그 채용된 사람이고 9명은 지금 그 이전에 채용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기관련 제가 한 1분 가까이 말씀 들어드렸는데 도저히 더 이상 못 들어드리겠는데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뭔 상관이냐? 우리끼리 알아서 그러니까 그런 뜻이 하시니,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 발령을 하고 하는 취지가 거기까지밖에 들을 수가 없겠네요. 예, 안타깝고요. 야, 그러니까 이제 복귀시키면 되는 거네요. 이게 지금 사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저희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이 분들이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퇴나 이런 의사를 조직 폭력배들 조직입니까? 누가 무슨 결심을 해서 뭘 어떻게 한다고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은 법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찾아야죠, 방법을.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정도 보기 듣겠습니다. 위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대기 발령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 정도 듣겠습니다. 예. 뭐 너무 어이가 없어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감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선관위에서 이제 법대로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이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후보자님 지금 듣고 계신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대로 그냥 하자. 뭐 옛날에 우리끼리 식구끼리 좀 해먹었는데 어쩌겠느냐라는 입장을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들을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로 가도 되나요, 선관위?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 지금 뭐 감사원이 안 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는데 그럼 이런 조직은 어떻게 감시하는 게 맞겠습니까? 뭐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법원에 계셨으니까 식견이 밝으실 텐데요. 이분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테고 한번 의견을 좀 주시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이제 법 규정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해서 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원칙론으로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책임질 사유가 있고 그게 법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요 신규 채용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경력직 면접을 보는 자리입니다. 30년 넘게 법관으로서 훌륭한 양식을 갖추시고 여러 가지 좋은 판결을 하셨고 그것에 인정을 받아서 선관위원으로 저희가 모시고 오는 겁니다. 잘 운영해 달라고. 그런데 여기 와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아니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관련된 문제를 다뤘던 분도 모르신다고 하시면 누가 이 문제에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의 태도로서 잘 모르겠으니까 앞으로 하겠다라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계속 일관하니까 부정선거 여기까지 판을 치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런 답변들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그 대통령 윤석열 씨가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에서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했던 얘기 한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보시고 말씀 한번 주시죠.
첫 번째는 그 윤석열 측의 탄핵 심판 2차 변론 당시의 변호사 주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해킹 및 투개표의 전반적 조작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선관위 시스템이 외부망 침투 등의 공격에 취약하고 국내는 물론 중국, 북한의 해킹이 용이하고 투개표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 조작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자, 이거 잘 아실 텐데 국정원이 보안 컨설팅을 하던 당시에는 모의 해킹이었고 국정원은 시스템 정보 자료를 제공했고 게다가 침입 탐지, 차단 시스템,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투개표는 투표지라는 실물에다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개 수개표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 시스템하고 기계 장치는 보조 수단에 불과하고요. 지금 현장에서 94,655명이 개표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투개표 참관인 포함하면 59만 3천 명입니다. 이 사람들 매수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없는데 자 저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후보자님 입장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 주장 자체가 뭐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법원 판결에서도 역시 부정선거가 있지 않고 저런 조작 가능성은 있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